두 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한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느낀 바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증권 산업이 가장 큰 다른 금융 산업 중에 가장 이제 손해 수익이 많이 다운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적자를 본 그런 금융업이 증권하고 저축은행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빨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도 증권 산업입니다. 네. 그런 산업인데요. 사실 이제 김기병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증권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위험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송홍순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IB 쪽으로 조금 기능이 좀 약하다. 그런 식으로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로 이제 CUS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2014년도에 적자를 발생했고요. ROE도 조금 물론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흑자로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ROE는 3% 정도 해가지고 2012년도 그 정도로 이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바로 이제 브로커리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작년에 23년도 12월 달에 월별로 봤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이 4.5조 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이 7조 정도 돼야만이 증권사가 손익분기 좀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4.5조면 이건 적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6.2조 올랐지만 그래도 적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이제 이 기존의 증권사들이 62개 정도 돼 있고 지금 이제 합병이 되고 그다음에 팔려나고 그러면은 드디어 이제 62개 계속 찍었는데 50개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상태가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을 했습니다. 수수료 수익의 60%, 70%, 과거에는 80%까지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런 브로커리지가 이렇게 적자 상태가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 수익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인 IB, 말씀해 주신 대로 IB 부분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IPO 같은 경우에도 IPO 수익률이 수수료가 1%, 미국 같은 경우 3, 4% 이렇게 됐지만 한국 같은 경우 1%, 심지어는 공짜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M&A 같은 경우는 외국 증권사에 다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많이 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역량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는 IB를 좀 많이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대형 IB를 육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긴 합니다. 하지만 좀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 더 나아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고요. 실제로 3조 이상의 증권사들이 이제 대형 IB라고 보는데요. 그런 IB들이 지금 3조 이상의 자금을 쌓고 그걸 가지고 IB를 투자를 하느냐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처도 없고요. 저도 없는 상태고 기껏 해봤자 ELS 통해 가지고 유유자본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ELS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발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고객들도 ELS에 대한 그런 투자할 욕구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서 ELS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2010년대 피크를 쳤다가 2014년대에 다시 줄었다가 2014년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ELS로 들어가고 있고요. 증권사는 ELS를 지금 발행하고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브로커리지 좀 더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2000년 초반에는 80%까지 그런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6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최근에 쭉 올라와가지고 60%쭉 올라섰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반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위탁 수수료율 자체가 9bp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20bp까지 갔지만 지금 9bp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2000년 초반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올라가야만이 그때 수익을 발생한다는 소리죠. 근데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들이 그만큼 투자를 늘릴 것인가, 거래를 많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고령화 사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 투자를 회피하는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의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브로커리지가 증가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기존의 수익원인 브로커리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수익원이구나. 벌써 일본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식으로 수익을 찾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자산관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ELS라든지 그런 자산관리 상품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ELS밖에 지금 증권사가 미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런 한계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산관리 상품 계속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자산관리 상품이라는 것은
아까 그 김기백 교수님께서는 지금 경기에 따라가지고 정부 산업이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산 관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벌써 자산 관리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 상품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금 그런 측면이 있고요. IB는 추가적으로 대형 IB 쪽에서 지금 밀고 가 있는 상태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아쉬운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벌써부터 지금 브로커리지에서 지금 IB라든지 자산관리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있고요. 그게 좀 효과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개별 그런 그 경제 주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그 정부 쪽에서 많이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은 그런 요거는 다른 측면에서 브로커리지가 어떻게 지금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서 보시면은 임직원 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점수 늘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당연히 임직원 수도 줄어들고 지점수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일평균 거래된 대금이 2012년에 계속 올랐습니다. 뭐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든 뭐든 간에 거래대금만 오르면은 그냥 그거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2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직원 수 줄고 지점수 줄고 있고요. 판관비도 줄어듭니다. 판관비 계속 그 사람 수가 늘으니까 판관비 올라갔겠죠. 판관비 줄어든 것도 거래대금이 줄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 브로커리지 자체가 증권사의 사전에 영향이 굉장히 했다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런 필요됨이 지난 거죠. 이제는 이제 자산 관리라든지 IB 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증권사의 수익성 악화는 지나치게 위탁 매매에 편중되었던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지금 뭐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런 변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IB 자산 관리 쪽으로 많이 뭐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산 관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저금리 조성장애인지 고령화 그런 문제에 따라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틀림없는데 ELS라든지 CMA, 그다음 RP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채권을 사야 됩니다. 그 ELS의 한 90% 정도는 채권을 삽니다. 국채를 삽니다. 그다음에 RP도 채권이죠. 거의 대부분이 채권입니다. 채권 지금 채권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규모가 2008년도 때 보면 80조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135조고요. 올해 지금 6월 달에 150조입니다. 금융위기에서 거의 2배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 변동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수익 변동이 큽니다. 작년에 그 적자를 면치 못했던 이유는 그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상품 운용, 채권 운용 손실에서 봤기 때문에 적자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흑자로 들어섰습니다. 그게 브로커리지 자금 반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금리 인하 때문에 이런 그 채권 운용 이익 때문에 이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익이 어떤 식으로 뭐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자산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채권 부여가 많아질 텐데 그런 위험이 나름대로 어떤 뭐 듀레이션을 짧게 하든지 금리 인상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뭐 금리가 인하된다면 듀레이션 길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보유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위험이 될 수가 있는데 자산 관리는 일단 기회의 요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채권 관리를 잘 하느냐, 채권 운영을 잘 하느냐 따라서 어떤 자산 관리 성패가 달리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형 증권사가 계속 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열심히 좀 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IB 같은 경우에는 국내 IB 시장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좀 흡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 증권사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해외 진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해외 진출을 무조건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해외 IB들이 했던 그런 해외 진출 전략을 답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 국내 기업들이 따라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국내 증권 산업이 좀 상대적으로 뭐 좀 경쟁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좀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증권사 따라 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본을 쌓은 다음에 좀 위험한 투자를 하는 식으로 아까 뭐 김기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자본금을 쌓아서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영점을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그 대형사 자본금이 지금 우투랑 NH농협 합치면 4조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IB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을 쌓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국내에서 단순하게 브로커리라든지 자산관리 쪽 해가지고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국내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산관리 쪽 해가지고 이제 자기장을 늘려가지고 다시 이제 해외 뭐 리만 브라더스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조금 더 좀 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IB를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지금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 이제 IB 사람을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완화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IB 상품을 개발한다면은 이런 상품이 가능하겠느냐 금감원한테 물어보면은 창구지도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많은 제약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융 당국에서 조금 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증권사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까 IB를 말씀드린다면은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증권사들의 그 어떤 그 CEO들께서도 보면은 위험자산 투자에서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위험 관리가 핵심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험 자산 투자에 돼 가지고 그런 자산 그 IB 투자를 할 때 단기간을 수익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5년, 7년 뭐 굉장히 단기간을 하기 때문에 CEO들의 어떤 그 성과 평가라든지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 뭐 2년, 3년 단기간의 성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IB에 대한 그런 투자 자금, 그런 자금이 이제 어떤 기회병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좀 CEO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도 뭐 그 증권사라든지 어떤 뭐 그룹 전체 은행계 어떤 그 뭐 지주사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사들이 좀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물론 위험 관리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CEO들이 조금 그 적극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뭐 소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